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자신이 한없이 촌스럽고 멍청하다고 생각한 시어머니. 하지만 세상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점점 미쳐가는 이 며느리의 반전 사연.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설레기 마련입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는 기쁨,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명절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절이 전쟁터가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64, 경기도 이천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삽니다. 3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이곳으로 내려왔죠. 남편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 이제 순자 씨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들 민수가 있으니까요. 민수는 순자 씨의 유일한 자식입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죠. 착하고 성실한 아들. 순자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한지영. 올해 38살입니다.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죠. 명문대를 나왔고 외모도 빼어납니다. 친정 부모님은 서울 강남에 사는 의사 부부. 지영 씨는 자신의 배경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때때로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드러나죠. 특히 시어머니를 대할 때 말입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지영 씨는 대학 동창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시댁은 명절에 뭐해?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완전 촌스러워.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왜? 뭐가 그렇게 촌스러운데? 지영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찍은 시어머니 사진이었죠. 봐봐, 이 핸드백.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샀대. 사진 속 순자 씨는 꽃무늬가 그려진 천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진짜? 요즘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 옷도 봐. 완전 재래시장 스타일이잖아. 지영 씨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린다고 했더니 아깝다고 거절하더라고. 에이, 그래도 착하시긴 하시겠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코웃음을 쳤죠. 착한 게 다야? 대화도 안 통해. 30년째 농사만 지으셔서 세상 물정을 몰라.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시댁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명절인데. 지영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친정만 갈 거야. 시댁은 남편 혼자 보내려고. 그 말에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개의치 않았죠.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30평대 아파트. 남편 민수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왔어? 민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영 씨는 가방을 던지듯 소파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 말인데. 응, 추석? 나 친정만 갈래.
시댁은 당신 혼자가. 민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난 올해는 시댁 안 갈 거야.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그렇게 하면 엄마가 상처받으시잖아. 상처? 어머니는 뭐든 괜찮다고 하시잖아. 씨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명절인데 며느리가 안 가면 어떡해. 난 내 부모 얼굴도 봐야 한다고. 맨날 시댁만 가라는 거야? 민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아내는 해마다 이런 식이었죠. 명절만 되면 시댁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민수 씨는 중간에서 난처했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들곤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미안했지만 집안 평화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는 만족한 듯 침실로 들어갔죠. 그날 밤 민수 씨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잘 지내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말이에요. 민수 씨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번 추석에 지영이가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지영이 부모님도 보고 싶으시겠지. 엄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는 이해해. 너라도 오면 되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 전화를 끊은 뒤 순자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 넓게만 느껴졌죠. 순자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민수라도 오면 다행이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은 쓸쓸했습니다. 며칠 뒤 지영 씨는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지영 씨, 추석 준비 다 했어요?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친정만 갈 거예요. 시댁은 남편 혼자 보낼 거고. 어머, 그래도 돼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영 씨는 태연하게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는 30년째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셔서 솔직히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도 착하시겠네요? 착한 게 다예요? 패션 센스는 완전 제로고 말투도 촌스럽고.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죠.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추석 당일,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상을 가득 차려놓고 순자 씨는 대문 앞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는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오후 2시쯤 민수 씨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니? 잘 왔어. 순자 씨는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며느리가 내리지 않자 가슴 한편이 허전했죠. 지영이는? 친정에 갔어요, 엄마. 민수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들어오자. 집 안으로 들어간 민수 씨는
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새벽부터 했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민수 씨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죠. 하지만 정작 어머니를 위해 해드린 게 뭐가 있을까? 민수 씨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순자 씨는 연신 아들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살 빠진 것 같더라.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긴.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지. 순자 씨는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 씨는 일찍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엄마, 지영이가 친정에서 기다려요. 순자 씨는 아쉬웠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지영이한테 잘 전해. 민수 씨가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 상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게 느껴져.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할 수도 없었죠.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순자 씨는 그저 참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갔죠. 어느 날 지영 씨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명절 스트레스 받는 사람 손.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죠. 댓글에는 공감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시댁 가기 싫어요. 완전 공감. 명절만 되면 우울해져요. 지영 씨는 댓글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죠. 하지만 그 글 속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랑 대화도 안 통하고 패션 센스도 없고 친구들은 그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글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하지 않았죠. 그 무렵 순자 씨는 이천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었죠.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아들의 미안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순자 씨를 외롭게 만들었죠. 어느 날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촌스러운 걸까?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거친 손,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 순자 씨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온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순자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이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갔습니다. 직접 기른 배추와 물을 팔기 위해서였죠.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배추 얼마예요?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 포기에 3,000원이에요. 에이, 너무 비싸네. 깎아주세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2포기 사시면 5,000원에 드릴게요. 손님은 만족하며 배추를 샀습니다. 순자 씨는 장사를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기른 채소를 파는 일,
그게 순자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순자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이 배추 직접 기르신 거예요? 네, 제가 키웠어요. 순자 씨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순자 씨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을 꺼냈죠. 실례지만 혹시 모델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모델이요? 네. 저는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최은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명함을 받아들며 어리둥절했죠. 저 같은 할망구가 무슨 모델이에요? 순자 씨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최은희 씨는 진지했습니다. 할망구라니요. 당신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미소가 완벽해요. 에이, 그런 소리 마세요. 창피하게. 순자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최은희 씨는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에이즈리스 트렌드예요.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가치죠. 에이즈리스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아름다움이요. 한 번만 오디션에 와보세요. 최은희 씨는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꼭 연락 주세요. 당신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최은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모델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대표 최은희. 순자 씨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모델을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생각했죠.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어온 자신. 하지만 최은희 씨는 그런 자신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한번 해볼까?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며느리가 알면 뭐라고 할까? 아들도 말릴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모델이라니 웃기는 일 아닐까? 순자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말고. 순자 씨는 명함을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작은 결정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며느리의 조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순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명함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명함을 꺼내봤죠.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대표 최은희. 전화를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모델이라니. 내가 무슨.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 설렘이 일었죠.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30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고 시댁을 돌봤죠. 이제 남편도 떠났고 아들도 장성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불편해하고요. 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 대표 최은희입니다. 저 지난번에 장터에서 명함 받은 사람인데요. 아, 박순자 씨. 기다렸어요.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최은희 대표의 목소리는 반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모델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디션에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요? 네, 마침 글로벌 브랜드 오디션이 있어요. 꼭 와보세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가는 거야?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고 가지?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옷들이죠.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옷 입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있는 그대로 가자. 그게 나니까. 순자 씨는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달라 보였죠. 눈빛에 작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천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잘하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죠.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만이고. 버스는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청담동. 순자 씨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고급 상점들이 즐비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오갔죠. 순자 씨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시니어 모델 에이전시는 깨끗한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밝은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시니어 모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모두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은희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최은희 대표는 순자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분위기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욱 주눅이 들었죠. 나만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닐까? 하지만 최은희 대표는 순자 씨를 격려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순자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들어오세요. 스태프가 부르자 순자 씨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촬영실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명, 스태프들. 순자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편하게 서 계세요. 감독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자, 이제 편하게 미소 지어 보세요. 감독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조금만 더 편하게. 감독의 말에 순자 씨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래, 그냥 평소처럼 웃으면 되는 거야. 순자 씨는 텃밭에서 일할 때 짓던 그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미소였죠. 완벽해요. 바로 그거예요. 감독이 외쳤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촬영은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여러 포즈를 취하고 다양한 표정을 지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감독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순자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한 걸까? 촬영실을 나온 순자 씨는 최은희 대표를 만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순자 씨는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은희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감독님도 칭찬하셨어요. 정말요? 네. 곧 결과 나올 거예요. 기대하세요. 순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자 씨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64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오늘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습니다. 그게 무척 뿌듯했죠. 집에 도착한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 투박한 손.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빛나는 것 같았죠. 나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구나. 순자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결과를 기다리며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집안일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를 떨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연락이 올까? 혹시 떨어진 걸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 저 최은희예요. 최은희 대표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네, 대표님. 축하드려요. 합격하셨어요. 순자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에이즈리스 캠페인 모델로 선정되셨어요. 순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택하셨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완벽하다고요. 순자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첫 촬영 있어요. 준비 잘하시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순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델이 되다니. 64년을 살면서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순자 씨는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모델 된대. 믿어줘? 영정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순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하늘에서 응원해줘. 다음 주 첫 촬영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청담동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죠.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스태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자 씨. 안녕하세요. 순자 씨는 어색하지만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메이크업 하실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안내했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소의 자신이 보였죠. 자, 시작할게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붓을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긴장했습니다. 화장을 많이 하려나? 하지만 아티스트는 최소한의 메이크업만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살릴 거예요. 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빛나 보였습니다. 주름도 그대로, 피부도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죠. 와, 이게 저예요? 네, 원래 아름다우세요. 그걸 살린 거예요. 아티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상실로 이동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옷을 준비해뒀습니다. 이거 입어보세요. 건네받은 옷은 심플한 베이지색 니트였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았죠. 순자 씨는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어머, 평소의 자신과는 달랐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완벽해요. 순자 씨한테 딱 맞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감탄했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촬영장에 들어섰습니다. 큰 조명들이 켜져 있고 여러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감독이 순자 씨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 완벽해요. 순자 씨, 여기 서보세요. 순자 씨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덜 떨렸습니다. 자, 이제 편하게 웃어보세요.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감독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민수를 안고 웃던 그때의 기억.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미소 지었죠. 완벽해요. 바로 그거예요. 감독이 외쳤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제 이 손크림을 손에 발라보세요. 스태프가 제품을 건넸습니다. 순자 씨는 손크림을 손에 발랐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크림을 바르자 부드러워 보였죠. 좋아요. 이제 카메라를 보며 말해보세요. 세월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순자 씨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월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케이. 완벽해요. 감독이 박수를 쳤습니다. 스태프들도 함께 박수를 쳤죠. 순자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했다는 것을. 촬영이 끝난 뒤 최은희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정말 최고였어요. 아이고, 제가 뭘. 순자 씨는 쑥스러워했습니다.
이 광고가 나가면 엄청난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순자 씨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최은희 대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씨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이 놀라지 않을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광고가 나가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아. 순자 씨는 혼자 결정했습니다. 아직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최은희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 씨, 광고 시안 나왔어요.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자신, 손크림을 바르고 있는 자신, 그리고 카피가 적혀 있었죠. 아름다움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에이지리스. 순자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게 나야? 순자 씨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고 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일주일 뒤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먼저 티저 영상이 올라갔죠. 순자 씨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왔습니다. 세월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죠.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 할머니 누구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진짜 자연미 그 자체네요. 감동받았어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댓글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광고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순자 씨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이 순간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울 서초구 한 건물에서 며느리 한지영이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는 바로 그 브랜드, 에이지리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크게 떠오르는 순간,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외국계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 회의실. 오전 10시 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은 평소처럼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죠. 자, 다들 주목해 주세요. 팀장이 앞에 섰습니다. 이번 분기 최대 프로젝트 에이지리스 캠페인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지영은 긴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담당하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티저 영상 반응부터 보시죠. 팀장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한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주름진 얼굴, 따뜻한 미소,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세월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위에 올려놓은 커피가 흔들렸죠. 아니, 설마. 화면 속 얼굴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영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순자. 그녀가 그렇게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 이 모델분 정말 대박이죠? 팀장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SNS 반응 폭발적이에요. 조회수 이틀 만에 100만 돌파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죠. 이게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영 씨?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아요. 지영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모델분 이름은 박순자 씨. 올해 64시세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다가 이번에 처음 모델 하셨대요. 와, 대박. 진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네요.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표정을 보지 못하게. 왜 하필 우리 회사 광고를.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댓글 보시면 정말 반응 좋아요. 팀장이 댓글창을 띄웠습니다. 이 할머니 누구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지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촌스럽다고 대화도 안 통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영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죠. 창백한 얼굴,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게 꿈이야, 꿈.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박순자 모델.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64세 박순자, 시니어 모델로 화제. 자연미 그 자체, 박순자 씨의 도전. 에이지리스 캠페인, SNS 강타. 기사가 수십 개였습니다.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었죠. 박순자 모델 7위.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동료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영 씨, 여기 있었네. 찾았어. 응? 아까 그 모델뿐 말이야. 혹시 알고 있었어? 지영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뭘? 박순자 씨, 지영 씨 시어머니시잖아.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에이지리스 모델, 알고 보니 퍼스트 기업 마케터 시어머니. 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 누가 올린 글 봤어. 지영 씨 SNS에서 시어머니 사진 캡처한 거 올라왔더라고. 동료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지영이 올렸던 글들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패션 센스 제로. 시골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장터에서 찍은 순자의 사진까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 며느리가 이랬다고? 와, 시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인성 논란 터지겠는데? 지영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영 씨, 괜찮아? 얼굴이 진짜 안 좋은데. 나 좀 혼자 있을게. 지영은 간신히 말했습니다. 동료가 나가고 지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죠. 왜 이래? 남편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모델이래. 화장품 광고 모델.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가 에이즈리스 광고 모델이라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가? 내가 담당하는 브랜드야. 회사에서 다들 알게 됐어.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박순자 모델.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지영이 따졌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말씀 안 하셨잖아. 민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전화해. 지영이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모델, 광고 모델 하셨다면서요? 아, 그거. 알았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그리고 너희가 알면 말릴 것 같아서.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영이 옆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영이에요. 지영아.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야. 하고 싶어서요? 저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 다녀요? 왜 창피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무안한지 아세요? 내가 무안해? 그동안 넌 내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알아? 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넌 나를 촌스럽다고 무시했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롱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뭔가를 하니까 창피하다고, 내 체면이 깎인다고.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어머니, 당장 그만두라고 할 거지? 안 돼. 이건 내 선택이야.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박순자 모델 며느리, 과거 시어머니, 무시 발언, 인성 논란, 지영 씨는 누구? 댓글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저런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다니. 회사에서 잘리겠는데? 지영은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던질 수도 없었습니다.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영은 회사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죠.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지영 씨 왔네. 제 시어머니가 그 모델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지영 씨, 팀장이 불렀습니다. 네,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영은 팀장을 따라 회의실로 갔습니다. 앉아. 팀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박순자 모델분이 지영 씨 시어머니시라면서? 네, 그렇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팀장은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요. 지영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 씨, 솔직히 말할게. 온라인에서 지영 씨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영향이 갈 수 있어. 조심해. 팀장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영 씨가 이번 에이지리스 프로젝트 전담 팀장으로 발령났어. 네.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델이 시어머니시니까 소통이 잘 되겠지? 팀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영은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기 싫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인스타그램 알림이 수백 개였습니다. 대부분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무시하는 며느리. 인성 최악. 이런 사람이 마케터라니. 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너 괜찮아? 응. 온라인 난리 났던데. 시어머니가 정말 모델이야? 응. 그래. 지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 예전에 시어머니 촌스럽다고 했잖아. 그 글들 다 퍼졌더라. 알아.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죠. 순자의 광고는 점점 더 화제가 됐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64세 박순자 씨, 시니어 모델로 주목받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MZ세대까지 사로잡아 순자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순자 씨, 모델 하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MC가 물었습니다. 우연히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엔 저 같은 사람이 될까 싶었죠.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다면서요? 네.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죠.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순자의 말에 스튜디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영은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휴게실 TV에서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동료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지시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지영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댁에 가야겠어. 왜? 갑자기?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해. 그만두시라고. 지영아,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지영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민수는 난처했습니다. 엄마가 그만두실 것 같아? 설득해야지. 어떻게든. 지영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과 민수는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불렀습니다. 왔니? 순자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표정도 달라 보였죠. 뭔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앉아.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지영과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에서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건 내 탓이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내가 나를 무시한 게 문제지. 내가 모델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지영아, 넌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지. 대화가 안 통한다고 했어. 명절에도 오기 싫어했고,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참았어. 내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지영이 애원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선택이야.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도 뭐 좀 말해. 지영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수야, 넌 항상 중간에서 힘들었지?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필요 없어. 나는 내 길을 갈 테니까.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죠. 순자는 모델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이상한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순자는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고 지영의 삶은 더욱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영 자신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진짜 역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광고가 공개된 지 한 달. 순자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죠. 각종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잡지 화보 촬영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이제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최은희 대표는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인스타그램 계정 만드시는 게 어때요? 인스타그램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순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요즘 시대엔 필수예요. 사람들이 순자 씨를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최은희 대표의 설득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게시물은 광고 촬영 비하인드 사진이었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설레네요.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죠. 순자 할머니, 반가워요. 팔로우 했어요. 매일 올려주세요. 할머니, 너무 아름다우세요. 순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만 명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죠. 이틀 만에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30만 명. 2주가 지나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소소한 일상을 올렸습니다. 텃밭에서 채소 가꾸는 모습, 아침에 산책하는 사진, 손수 만든 음식 사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이런 삶이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순자 할머니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우리 엄마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댓글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지영의 인스타그램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5,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000명으로 줄었죠. 팔로워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 게시물을 올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응은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이었죠. 시어머니나 잘 모시세요. 이런 사람이 마케터라니. 인성 논란. 지영은 댓글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결국 지영은 댓글 기능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죠.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영이 팀의 에이스였습니다. 동료들도 지영을 인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모델 인스타 봤어? 응, 봤어. 팔로워 벌써 70만 넘었던데. 대박이다. 진짜.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는 거야? 목소리를 낮췄지만 지영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지나가다 멈춰섰죠. 지영 씨 요즘 표정 안 좋던데. 그럴 만도 하지. 자기는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박 났잖아. 그니까. 아이러니하다. 동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게실을 지나쳐 화장실로 갔죠. 며칠 뒤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에이즈리스 브랜드 후속 기획회의였습니다. 이번에 백화점 VIP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모델님을 초청할 예정이고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영 씨가 당일 수행 담당입니다. 네.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소통이 잘 되겠죠? 팀장은 빙긋 웃었습니다. 지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시어머니 수행해야 하네. 창피하겠다. 숨소리조차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 당일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VIP 라운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초대받은 VIP 고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지영은 입구에서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순자가 도착했습니다. 최은희 대표와 함께였죠. 순자는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가벼운 화장이 돋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지영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지영아. 순자는 차분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라운지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순자 모델님 환영합니다.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제 며느리예요. 순자가 지영을 소개했습니다. 와, 며느리분도 미인이시네요. 사회자가 감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며느리분은 무슨 일 하세요? 이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일해요. 순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모델 활동 도와주시는 거네요? 네. 지영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싶었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순자는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웠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영은 무대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그 촌스럽던 시골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는 여성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VIP 고객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고객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 며느리분이세요? 네. 와, 시어머니 정말 멋지시죠? 부럽습니다. 네. 지영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죠.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회사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사진이었죠. 순자가 웃고 있는 모습, 지영이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오늘 행사 대박이었죠? 순자 모델님 진짜 멋지시더라. 동료들이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팀장을 만났습니다. 지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본사에서 박순자 모델님을 브랜드 앰버서더로 정격 발탁했대. 지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브랜드 앰버서더요? 응. 단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 얼굴로 가는 거야. 팀장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가 전담 매니저로 배정됐어. 네. 시어머니시니까 가장 적임자잖아. 축하해.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뭘? 시어머니 전담 매니저래. 앞으로 계속 따라다녀야 한대.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민수도 난처했습니다.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나 창피해서 죽겠다고.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지영이 예전에 올렸던 SNS 글들이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리글이 올라왔죠. 제목은 박순자 모델 며느리의 과거 발언 모음.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글들이 캡처돼 있었습니다. 시골 시어머니 패션 센스 제로. 대화도 안 통하고 답답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며느리한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순자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저런 사람이 마케터라니. 회사에서 잘나야 하는 거 아냐?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죠. 박순자 며느리 논란 5위. 지영은 핸드폰을 보다가 던져버렸습니다. 더 나쁜 일이 계속됐습니다. 지영이 부업으로 하던 인플루언서 활동. 작은 브랜드들과 협찬 계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이미지 관리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냉정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던 부수입이 사라졌죠. 지영은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너 온라인에서 난리 났더라. 엄마,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우리 얼굴에 먹칠이야.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나도 힘들어. 힘들긴. 내가 한 일인데. 시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하지만은 무슨. 당장 가서 빌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에서조차 외면당하는 기분이었죠. 한편 순자는 날로 바빠졌습니다. 촬영 스케줄이 가득 찼습니다. 잡지 화보, 광고 촬영, 방송 출연.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자는 이제 확실한 인플루언서였죠. 어느 날 패션쇼 초청장이 왔습니다. 유명 디자이너의 시니어 모델 컬렉션이었습니다. 런웨이를 걸어보시는 게 어때요? 최은희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런웨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연하죠. 순자 씨는 이미 스타예요. 순자는 설렜습니다. 런웨이를 걷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죠.
패션쇼 당일 서울 시내 유명 행사장 화려한 조명과 음악 최전방 좌석에는 패션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영도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로 참석한 거죠. 지영은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델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자가 등장했습니다. 우아한 한복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빛나는 시어머니, 초라한 자신, 극명한 데뷔였죠. 패션쇼가 끝나고 순자는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디자이너, 패션 에디터, 셀럽들 모두 순자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다음 쇼에도 꼭 나와주세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영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는 스타가 됐고 자신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비교가 됐죠. 순자는 100만 명, 지영은 3,000명. 아이러니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며칠 뒤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사과하러 가기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천으로 향하는 차 안. 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주실까?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까? 불안했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옆 공터에 공사가 한창이었죠.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순자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2025년 11월 오픈 예정. 지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었죠. 지영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빛나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 지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마음을 무시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한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순자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현수막 앞에 선 지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었죠. 지영은 공사 현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구나. 순자였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설계 도면을 들고 있었죠. 공사 현장 보러 왔다가 너 보게 됐네.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야. 아카데미요? 응. 나 같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자신감 찾는 곳.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게. 순자가 먼저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멍하니 따라갔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예전과 달랐습니다. 벽에는 순자의 광고 사진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잡지 표지도 보였죠. 거실 한쪽에는 트로피와 상패가 진열돼 있었습니다. 올해의 시니어 모델상, 에이지리스 아이콘상. 지영은 그 모든 것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앉아.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머니,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뭐가?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촌스럽다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영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넌 이미 내가 한 말들의 대가를 다 치렀어. 네. 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욕먹었지? 회사에서도 힘들었고.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팔로워도 줄고 광고 계약도 끊기고 다 겪었잖아.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그걸로 됐어. 이제 그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지영아, 내가 날 무시한 건 내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너도 세상의 시선 때문에 너무 상처받으며 살았구나.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예쁘게 생기고 다 갖춘 것 같지만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지쳤을 거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게 너를 힘들게 했을 거야. 순자의 말에 지영은 더 울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은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스펙, 완벽한 삶. 그 강박이 자신을 올감했죠. 시어머니가 촌스러워 보인 건 자신의 완벽함이 깨질까봐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계속 울었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울어. 실컷 울어.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지영은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지영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이제 우린 각자의 인생을 살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요? 응. 나는 내 길을 가고 너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정을 바라지 않아. 어머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충분해.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순자의 말은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가봐. 민수도 기다릴 거야.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지영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용서해 주셔서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 지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영.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죠. 진짜 품격은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구나. 시어머니는 그걸 보여줬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지영은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개원식 날. 이천의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어르신들, 언론 관계자들, 동료 모델들. 2층 건물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박순자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그랜드 오퍼닝 오전 11시 개원식이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4년을 살면서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순자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렁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아카데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1층은 촬영 스튜디오였습니다. 조명, 카메라, 배경이 갖춰져 있었죠. 2층은 교육실과 휴게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모델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최은희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워킹, 포즈, 표정 연기까지 전문 강사들이 가르칠 거예요.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는 곳이에요. 순자가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빛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분들도 있었죠. 투어가 끝나고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 하셨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감사합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지영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혼자 서 있었죠. 순자는 지영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지영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맙구나. 정말 대단하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너도 잘할 수 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요? 응. 이제 너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아. 순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너답게. 지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잘 가. 순자가 손을 놓았습니다. 지영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기수 수강생이 30명.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분들도 점점 자신감을 찾았죠. 선생님, 저도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70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매일 아카데미 수업 모습을 올렸죠. 어르신들이 런웨이 연습하는 영상, 포즈 취하는 사진, 환하게 웃는 모습들, 댓글은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들 너무 멋지세요. 우리 할머니도 보내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순자는 댓글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국제 패션 위크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파리 시니어 패션 위크. 세계적인 시니어 모델들이 모이는 행사였죠. 순자 씨, 파리 가실래요? 최은희 대표가 물었습니다. 파리요? 저 같은 사람이요? 당연하죠. 이제 순자 씨는 국제적인 모델이에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기로 했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기로. 한 달 뒤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행사장. 화려한 무대와 조명. 세계 각국의 시니어 모델들이 모였습니다. 순자도 그중 한 명이었죠. 백스테이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순자님 다음 순서입니다.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무대 끝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죠.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 같은 시각 서울. 지영은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패션 위크 생중계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당당하게 걷는 모습, 빛나는 미소. 지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남편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지시다. 응, 정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엄마처럼 살아야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응.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답게. 지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답게 살자. 두 사람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는 2기, 3기를 모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점점 늘어났죠. 졸업생 중 몇 명은 실제로 모델 데뷔를 했습니다. 광고에도 출연하고 화보도 찍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SNS는 거의 하지 않았죠. 인플루언서의 꿈은 접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남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었습니다. 과시하는 삶 대신 소박한 삶을 선택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시댁에 가자. 정말? 민수는 놀랐습니다. 응. 어머니 뵙고 싶어? 지영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좋아하시겠다. 민수가 웃었습니다. 추석 당일, 지영과 민수는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자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불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지영도 웃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순자는 손을 닦으며 반겼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자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드셔보세요. 지영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잡채, 전, 나물.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죠. 어머, 내가 이걸 다 만들었어? 순자는 놀랐습니다. 네. 서툴지만 어머니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지영은 쑥스러워했습니다. 순자는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정성이 느껴져.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셋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아카데미는 잘 되고 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응, 잘 돼. 수강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 다행이에요. 너는 어때? 회사 일은? 잘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영은 솔직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순자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어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진짜 어른이 뭔지.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우리 모두 배우며 사는 거야. 네, 어머니. 이제 너도 내 길을 잘 가고 있어. 그걸로 됐어. 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지영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지영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변한 것 같아. 응, 많이 변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 진짜 품격이 뭔지. 나도 배웠어. 앞으로 더 잘할게. 어머니한테도 당신한테도. 지영은 남편을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잘할게. 민수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봤어? 우리 며느리 많이 변했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많이 변했어.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고마워,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은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모두 아름답습니다. 박순자는 64세에 인생 2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빛나는 것이라고.
진짜 어른은 용서하고 성장시킨다고. 순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